7월 24일 늦은 저녁이다. 요즘은 너무 더워 해가 질 무렵부터 일하러 나간다. 그렇지만 오늘은 10시가 넘어 많이 늦었다. 내일 오전 더워지기 전까지 일할 마음으로 나오긴 했지만 어떨지. 이 주차장은 전철 선로 및 공간을 이용하므로 기둥 사이가 좁아 주차하는데 신경이 많이 쓰이고 나갈 때도 조심하지 않으면 차가 긁힐 것만 같아 매번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나간다. 그래도 선로 밑이라 비도 피할 수 있고 그늘져 선선한 편이라 좋다. 월세가 17,500엔으로 가격까지 저렴하니 금상첨화다. 이 좁은 길이 일방 통행도 아니라서 상대방 차가 오면 서행을 해야 하고 전봇대가 중간중간 있어 보행자나 자전거가 오면 조심을 한다. 토말에, 즉 정지 표식이 있는 곳은 꼭 서야 한다. 한적한 도로에도 정지 표식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는데 있는 곳은 대체로 사고가 났던 곳이거나 나기 쉬운 곳이다. 브레이크를 밟으며 서는 듯 마는 듯 하다가 출발했다가는 가끔 숨어있는 단속 경찰이 실적만 올려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신호가 파란불이라도 횡단보도가 있다면 항상 조심해야 하는데 보행자나 자전거가 신호 무시를 했다 해도 자동차의 잘못이 더 크게 처벌된다. 억울해도 일본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 항상 신경을 곤두세워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교차로에서 비보호 우회전을 할 때에도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자전거나 보행자가 앞에 있는지를 꼭 확인하면서 언제든 설 수 있는 마음으로 지나가야 한다. 고속도로 상황 전광판도 유심히 체크하고 이제 아라카와 강을 가로지르는 센주 신바시를 건너 도심으로 향한다. 이 길은 니꼬 카이도라 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계속 가면 니꼬를 지나 아오모리시까지 가는 국도 4호선으로 일본에서 가장 긴 국도이다. 왼쪽 멀리 스카이트리가 보인다. 한국의 남산타워 같은 전파탑으로 도쿄타워를 대체하기 위해 2012년도에 세워진 타워로서는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634m이다. 634m로 한 것은 도쿄 지방의 옛날 이름 무사시를 숫자로 표현한 것에서 왔다. 심야에 전기 공사를 하는 작업차들이 줄지어 시내로 향하고 있다. 유조차는 규정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뒤에 따라가면 속이 터지니 피하는 것이 좋다. 왼쪽 길로 좌회전하면 키타센주역이다. 꽤 큰 역으로 JR과 사철인 토호부선과 도영 지하철인 치요다선과 신도시선의 특급과 완행이 모두 정차하는 역이다. 역과 집 쪽으로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다. 키타센주는 도쿄에 살고 싶은 인기 동네 순위에서 최근 상위를 차지하는 곳이다.
대학도 몇 개나 있어서 젊음이의 거리로 거듭나고 있다. 역에서 내려 버스로 집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다. 역에 택시 승차장을 주로 영업장소로 하는 지인들도 꽤 있다. 큰 사거리라 신호 대기 시간이 좀 길다. 역시 시내 쪽으로 향하는 차량이 거의 없다. 도쿄의 사거리는 보통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우회전이 안 되는 곳이 많다. 택시가 낮에 영업하면서 힘들어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경로와 방향을 잘 파악하여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저녁 8시가 지나면 특별한 금지 표시가 없는 거의 모든 사거리는 비보호로 우회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녁이 일하기 편한 면도 있다. 우측에 서 있던 차는 우회전을 하려고 직진 표시밖에 없는데도 서 있는 것이다. 밤 9시 이후 도쿄의 거의 모든 도로는 여기저기에서 공사가 벌어진다고 보면 된다. 지금 하는 것은 전기 공사다. 얼마 후에는 같은 장소에서 하수도 공사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는 상수도 공사를 할 것이고, 그러고 또 얼마 후에는 포장 공사를 할 것이다. 이것이 일본이 세금을 써서 하고 있는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란다. 집권 자민당의 전통적인 경제 정책이다. 그래서 1년 내내 공사가 끊이지를 않는다. 앞에 있는 이 차 뒤에 붙은 스티커에 주목하면 초심자 마크와 그 옆에 스티커, 노란색 스티커에 타임스라고 적혀 있는데, 이런 차가 앞에서 달리고 있다면 일단 조심해야 한다. 타임스란 주차장 사업을 하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에서 빌리는 편리한 저가 렌터카인데, 왠지 지방에서 왔거나 운전이 미숙한 사람들이 많다. 저속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서거나 갑자기 차선을 바꾸는 돌발 행동이 많다. 렌트카는 번호판이 일본어로 와로 되어 있으며 타 지방 번호판도 조심하는 것이 좋다. 항상 앞차나 옆차를 주시하고 신경 써서 방어 운전에 만전을 기한다. 무사고 무위반의 비결이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근대적 철교인 센주 오아시 옆을 지났다. 에도 시대의 니코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말해주는 다리이다. 도쿄의 택시는 빈 차일 경우에만 천정 표시 등에 불이 들어와 있는데, 지방 택시는 손님이 타고 있어도 표시 등에 불이 켜진 채로 달려 헷갈린다. 신호등이 연속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진행 방향에서 하나가 바뀌기 시작하면 다음 신호등에 도달할 무렵에 신호가 바뀌므로, 지나치면서 노란 신호등을 봤다면 다음 신호에서는 꼭 서도록 해야 한다. 속도를 높여 신호를 건너가려고 하면 사고 난다. 지금 오른쪽으로 지나가는 검은 자전거, 배터리와 모터로 움직이는 전동 스쿠터인데, 자전거처럼 페달을 밟아도 가니까 처음에 자전거라고 팔았었다. 그런데 모터로 달리면 무지 빠르다. 그래서 우버 등 배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샀고 자전거처럼 다니는데, 사실은 번호판을 등록하고 오토바이와 같은 법규로 헬멧도 쓰고 다녀야 한다. 자전거라고 속여 팔았던 업자가 구속되기도 했고,
경찰이 가끔 단속을 하지만 아직은 역부족이다. 킥보드도 그렇지만 저 전동 자전거도 택시 영업하는데 많은 위험 요소이기도 하다. 교차로 전 노란선은 절대 넘어서는 안 된다. 경찰이 가장 많이 단속하는 위반 중 하나이다. 특히 뒤쪽에 경찰차가 있다면 바로 잡힌다. 왼쪽에 내가 항상 세차하는 주유소를 그냥 지난다. 오늘은 늦은 출정이라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이고 밤일이라 차가 조금 더러워도 눈에 띄지 않을 테니까 괜찮을 것 같다. 어느 길도 정체가 없음을 전광판이 보여준다. 일반적인 개인 택시들은 저녁 9시 반쯤 출정한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5시까지가 20% 심야 할증이라 시간당 요금 효율이 높았기에 옛날부터 평일에는 유흥가와 잔업하는 대기업과 관공서를 영업 대상으로 하는 개인 택시는 저녁 9시 이후가 출근 시간이다. 지금은 10시가 넘어 많이 안 보이지만 9시 반 정도에는 도심으로 향하는 개인 택시를 많이 볼 수 있다. 지금 지나치는 사거리는 하루 종일 우회전 금지이다. 표식이 있는데 모르고 우회전하려고 서 있으면 경찰이 달려오는 경우도 있다. 비보호로 우회전하다가 사고도 가끔 난다. 주차장에서부터 우버를 켜고 여기까지 왔지만 우버는 한 번도 울리지 않았다. 이제 나는 여기서 하네다로 곧장 가기 위해 수도 고속도로를 탄다. 출구가 이리야, 입구가 기타 우에노이지만 통칭 이리야로 불리는 고속의 입구로 들어간다. 하네다까지 요금은 810엔이다. 톨 게이트 자동 과금 시스템은 ETC라고 하는데 시속 20km 이하로 통과하게 되어 있으나 요즘은 40km 정도도 통과할 수 있다. 하지만 바리게이트 바가 올라가는 속도가 느린 곳도 있으니 되도록이면 20km를 지키는 것이 좋다. 이리야 입구는 일반, 즉 ETC 시스템 장비를 갖추지 않은 일반 차도 현금을 내고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있지만 점점 ETC 장비와 카드가 없으면 들어가거나 나올 수 없는 곳이 늘고 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일반 길도 막히지 않기에 수도 고속도로를 타는 차들이 많지 않아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이렇게 한산하다. 수도 고속도로는 고도 성장기에 여기저기를 연장하고 붙이고 늘리고 해서 합류점과 분기점이 많아 복잡하다. 특히 합류 지점에서 사고가 많이 나므로 조심해야 한다. 제한 속도는 최고 60km이며 합류 또는 분기에서 40km까지 감속해야 하는 구간도 있다. 하지만 경험상 보통 80km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한다. 경찰의 속도 단속도 21km 오버일 때부터 단속하고
고정식 속도 측정기는 40km 오버까지도 무반응일 경우도 있으니 하는 말이다. 하지만 속도 측정 단속기가 있는 곳에서는 제한 속도까지 줄여주는 것이 안심된다. 수도 고속도로도 많이 낡아서 보수 공사가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도로 어디에선가 항상 공사를 하고 있다. 왼편에서도 공사를 하고 있다. 고정식 단속기는 장소를 알기 때문에 조심하면 되는데 최근에는 이동식 측정기를 가끔 설치하기 때문에 개인 택시들은 모두 레이더 탐지기를 장착하고 있다. 일반 도로에서도 이동식을 설치해서 단속할 때도 있어 항상 탐지기를 켜고 주의하고 다닌다. 레이더 탐지기가 계속 울리면서 경고를 하고 있다. 고정식 속도 단속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라서 그렇다. 오늘 공사는 꽤 길게 차선 제한을 하고 있다. 고속의 입구나 출구도 폐쇄하고 공사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안내 전광판이나 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해둬야 손님을 태우고 가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 보통 고속도로의 출구와 출구 사이는 상당히 멀기 때문에 폐쇄 등을 미리 알고 그 전 출구로 내리면 문제가 없지만 지나쳐서 다음 출구로 내린다면 운전수 실수로 책임을 물어 요금 청구를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항상 대비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다. 친한 동료들과 라인을 통해 교통 상황이나 정보를 상시 교류하는 것도 그래서 중요하다. 오늘 보수 공사는 뭘 하는 건지 정말 길다. 조금 이른 시간대였다면 정체가 생겨 많이 막혔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불경기라 고속도로는 대체로 옛날에 비하면 한적한 편이 되었다. 오늘 공사로 긴자 고속 입구는 폐쇄되어 있다. 공사 상황에 따라 왼쪽이 공사인지 아니면 오른쪽인지 사전에 팻말로 알려주니 미리 대비하고 차선을 바꾸고 있어야 한다.
도심으로 가는 시바 공원 쪽은 정체되고 있다. 앞쪽에 레인보우 브릿지가 보인다. 도쿄타워와 레인보우 브릿지는 도쿄의 상징이다. 7년 공사로 1993년도에 완공한 복층 구조의 멋진 다리이다. 여기도 합리와 분리가 겹치는 위험한 장소다. 다음은 시바우라의 타워 맨션촌을 향해 가는 직선 도로인데 정말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다. 시바우라 근처는 직선 구간인데도 타카라초 출구 근처와 함께 하네다까지 가는데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아주 위험한 구간으로서 항상 주의하면서 주행하려고 신경을 써 조심해서 운전한다. 그런데 지금 이 트럭처럼 출구로 가려고 급하게 차선을 바꾸는 위험한 운전으로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구간이다. 차량 통행이 적어서 다행이긴 했지만 항상 방어 운전을 염두에 두고 긴장해서 운행해야 한다. 개인 택시는 회사 택시와 달라 사고로 수리 기간 동안 일을 못하면 손해가 크기 때문이다. 또 몸이라도 다치면 더 큰일이다. 몸이 자본이니 그렇다. 하네다 공항을 오가는 모노레일의 선로를 지나 이 철교는 신간선 차고에서 도쿄역으로 통하는 선로이다. 또 타워 맨션들을 옆으로 지나는데 정말 오늘은 공사 구간이 참 많기도 하다. 이 많은 공사로 공사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긴 하겠지만 공사가 많아도 너무 많다. 그래서 수도 고속통행료가 비싼가 보다. 내 경우 한 달에 평균 10만엔 정도를 고속도로 통행료로 지불하고 있다. 모노레일 텐노즈 아이르 역을 지나면 운하를 끼고 조금은 한적한 곳들을 지나게 된다. 이 구간은 왼쪽에 새로 고속도로를 만들고 있는데 완공되면 오른쪽에 오래된 고속도로와 병행을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오르막부터 내리막 길까지 공사로 전부 한 차선밖에 없는데 역시 차량 통행량이 적어 다행이다. 안 그랬으면 무지 정체되었을 것이니까. 평소 30분 정도 걸릴 것이 훨씬 더 걸리게 되면 오늘 계획이 틀어진다. 오늘 밤 지연되어 도착하는 비행기의 승객을 태울 심산으로 저녁 늦게 나왔으니까 말이다. 왼쪽으로 운하 건너편에 도쿄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아파트 단지인 야시오 단지의 불빛이 보인다. 도쿄 도심의 대단위의 단지는 흔치 않다. 외곽으로 나가면 꽤 있지만 한국처럼 대규모 단지는 많지 않다.
앞에 보이는 아파트의 전등 불빛을 보고 놀라는 외국인들이 있었다. 균일하고 밝기가 일정하다는 점에 놀란 것이었는데 거의 일본의 모든 아파트들이 관리가 이렇듯 철저하다. 그래서 관리비도 비싼가 보다. 카츠시마 입구로부터의 합류점이 오른쪽에 있고 스스카모리 출구를 지나면 다음 출구가 헤이와지마이고 그 다음이 하네다 공항으로 가는 후코우니시라는 출구이다. 그 다음에 하네다라는 출구도 있지만 공항으로 직접 가려면 후코우니시가 더 가깝다. 급한 커브와 내리막길로 접어들어 내리막길을 내려 왼쪽 차선으로 가면 헤이와지마 출구와 휴게 공간 입구가 보인다.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키고 화장실과 자판기들이 있어서 잠시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이 있다. 국제선에는 2개의 택시 대기장이 있는데 도착해서 먼저 대기하는 제2 대기장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이곳이 대기장에 가기 전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라 미리 볼일을 보려고 들리곤 한다. 헤이와지마 입구로부터의 합류도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낮 시간대에는 여기서부터 막힘이 시작되기 때문에 직선 거리를 스피드를 내서 가다 보면 합류와 막힘에 급브레이크를 써야 될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완간선으로부터의 합류점은 항상 정체를 일으켜 막히는 구간인데 막힘을 발견하면 해저드 램프를 켜서 뒷차가 막힘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추돌 사고를 막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작이다. 그런데 이 시간에 막히고 있는 걸 보니 역시 공사 때문에 막히는 것 같다. 오늘은 공사 때문에 평소보다 시간이 더 걸리게 될 것 같다. 지금 지나간 법인 택시는 왼쪽으로부터 끼어들기를 했는데 막히는 걸 알면서 오른쪽 차 뒤에 안 서고 합류 차선을 파고드는 매너 없는 행동이지만 의외로 그런 얌체가 일본에도 많다. 고속도로 청소를 마친 청소 차량도 보인다. 항상 밤새도록 고속도로를 청소하고 다닌다. 그래서 청결함이 유지되는 것이다. 일본은 양보를 잘하는 편이다. 차례차례로 질서 있게 순서를 지켜 합류를 하는 편이다.
왼쪽으로 하네다 공항의 불빛이 보인다. 대기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공사 정체 때문에 늦어지게 되었다. 모노레일의 레일도 보인다. 그 밑은 바로 바다인데 갯벌이라 여름철에는 악취가 난다. 역시 공사는 줄어서 막혔던 거였다. 이 터널은 바다 밑을 통과하고 있다. 다행히 출구는 안 막혀 있어 무사히 후코니시 출구로 나왔다. 여기도 공사 중이다. ETC 센서를 통과하면 결제되고 자동으로 미터기에서 영수증이 발행된다. 이 역은 모노레일의 정비장이라는 역이다. 왼쪽이 하네다 공항의 정비장이다. 그리고 각 항공사 사무실과 공항공단 사무실, 언론사 사무실도 여기에 있다. 모노레일의 레일 기둥 때문에 차선이 줄어드니 조심해야 한다. 이 교차점에서 칸파치로 연결되며 좌회전하면 하네다 공항으로 연결되는 길이다. 전에는 티자 교차로였는데 사거리로 공사 중이며 반대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차선도 새로 만들고 있어 많이 복잡하다. 사실 별거 아닐 것 같은 공사를 몇 달째 하고 있다. 일본은 거의 모든 교차점에서 좌회전과 횡단보도가 같은 파란 신호인 경우가 많으므로 항상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공사 매일 뭘 하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공사는 몇 달째 매일 밤낮으로 하고 있다. 이 칸파치 도로는 최종적으로 완간선과 만나 종점이 되고 공항 도로들과 연결되어 있다. 도쿄의 도로와 교통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이 도로는 넓지만 제한 속도가 50km이며 경찰이 속도 위반을 자주 단속하는 도로다.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카와사키 방면으로 건너가는 다리로 연결된다. 이름이 스카이 브릿지인데 3년 전에 개통되어 카와사키 방면에 택시 요금이 싸지는데 일조하고 있어 택시 기사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하는 다리이다. 이 신호에서 좌회전하면 국제선 청사 그리고 국내선 이청사로 연결되며 빈 택시와 국제선 주차장에 들어갈 차들은 직진해서 다음 신호에서 좌회전하게 된다. 왼쪽 건물은 호텔이며 1층은 지방으로 가는 버스 터미널이다. 이 교차점에서 직진하면 해외 탁송물 찾는 곳이 다음 신호에서 왼쪽에 있고 계속 가면 완간선과 국내선 일청사와도 연결된다. 좌회전하면 공항 역내 도로는 전부 일방 통행이다. 우선 국제선 주차장이 나오고 호텔 입구 그리고 버스 대기장, 택시 대기장이 순서대로 나온다. 지금 왼쪽에 정차되어 있는 차들은 불법 정차로 단속 대상이지만 주로 하이야라고 하는 기사 딸린 렌트카로서 최근에 중국계 하이야가 불법으로 호객 행위를 하는 등 운송업계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다음 기회에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그리고 드디어 도착. 그런데 국제선 택시 대기장이 가득 차서 대기장 밖에까지 늘어선 줄의 끝. 영업 시작 자리에 도착. 이렇게 해서 오늘 영업이 시작된다. 이상으로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하네다 공항에 도착하는 과정까지 설명한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음 편 2부에서는 대기장의 구조와 대기는 어떻게 진행되며 승차장에서 승객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가는 전 과정까지 하네다 공항 전문 개인 택시 영업을 하는 모습을 전부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